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주필인 양상훈 칼럼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목에 큰 글이 나왔습니다. 미래가 있는 보수 희망 보여준 대선이다. 미래가 있는 보수 희망 보여준 대선이라는 제하에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아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꼭 알아야 될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번 대선은 이변이 없이 그냥 의뢰 이재명이가 될 거다. 왜 몇 년을 준비를 했느냐. 5년 적어도 5년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2년 그다음에 지난 3년 뭐 그 전에 준비한 것까지 하면 뭐 10년 공부 남남이 타불이 아닌 성공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변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완승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계엄 사태 이후에 시궁창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들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보수 정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상훈 주필의 이야기입니다.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부터 29세 유권자의 30.9%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고 또 24.3%가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즉 범보수에게 55.2%를 찬성표를 던졌다는 건 역사상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10대, 20대가 18세부터 29세까지 유권자 55.2%가 이 보수 후보에게 이렇게 표를 던졌다는 것은 여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없는 최초의 일이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30대는 어떨까? 뭐 물론 18세에서 29세 청년 절반 이상이 범보수 진영을 지지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5.2% 해가지고 이 좌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뭐 앞으로 이변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젊은 지금 2030 18세부터 29세가 벌써 55.2% 대한민국 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니 말이죠. 나머지는 진보냐 아닙니다. 진보 말고 중도가 또 한 30% 있고 20, 30% 있고 그다음에 진보는 한 20% 정도에서 25%로 예측합니다. 25 내지 30 많아야 30. 그러니까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18세에서 29세 청년의 절반 이상이 범보수 진영을 이렇게 지지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 역사에 전혀 없던 일, 최초의 일입니다. 그럼 30대는 어떻게 될까요? 30대 유권자도 김문수 후보 32.7%.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32.7% 보수가 더 증가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17.7%. 합하면 이거는 50.4%. 이것도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자, 이준석을 범보수로 볼 수 있느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준석이가 사퇴할 경우에 그 표는 김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범보수로 치면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워낙 커가지고 김 후보가 이준석 표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선거 내내 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보다 더 날카롭게 이재명을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 측면에서는 보수로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와 이준석 지지를 범보수로 묶어도 절대 잘못이 아니고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보다 범보수 측에 더 많은 표를 준 18세부터 39세까지 유권자가 1336만 명으로 전체의 30% 정도에 달합니다. 이 추세를 볼 때 보수 정치가 앞으로 자기 혁신만 이루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꽉 장악할 수 있다. 새로 유권자로 유입되는 청년들도 전부 보수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마디로 보수 정치의 미래가 환히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하기에 달렸고, 그래서 보수가 이 국민의힘이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 이제 그 내부 혁신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사람이 객관적으로 혁신을 시켜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모든 인사를 망라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청년층에게 이준석 후보는 미래 보수의 등대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노년층에는 이 후보에게 비호감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젊은 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준석이 보수표를 분열시켰다고도까지 2030들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이가 사퇴를 했으면 그 표에 적어도 3분의 1 정도를 가져간 이재명 대통령 오히려 득표율 50%를 쉽게 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준석이가 있어서 결국은 과반도 못하고 줄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준석 표에 보수표가 많이 거의 다 보수표였다는 그런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번 후보 중에 청년들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같은 호흡을 하는 정치인은 하여튼 이 대한민국의 보수 전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8.34%를 얻었습니다. 이 후보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8년 전 유승민 후보는 6.8%입니다.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0인 후보가 이 정도 득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민주당과 국힘 두 양대 정당 지지자들이 서로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갖고 결집하는 상황에서 이준석에게 표를 준 8.34% 291만 명의 국민은 크든 작든 이 보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수의 미래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훈도 대중정치인으로 더 발전하면은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동훈의 한계는 이준석이 하고 둘이 비교할 때 둘이가 비슷한 캐릭터 때문에 이 캐릭터들 특수한 독선적 캐릭터가 결국 그들을 앞길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한동훈 두 젊은 정치인의 경쟁은 보수 정치의 활력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다 어떻게 된 판인지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파괴적이고 이런 상황에 이런 걸 본다면 앞으로 미래가 좀 어둡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로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저곳 눈치 잘 보고 정치 공학적으로 능한 것이 나이 젊은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요즘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갈 길은 다 멀지만 이준석은 노년층과 젊은 여성들의 반감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감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18세에서부터 39세 여성의 이준석 지지는 같은 나이 남성들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정치인으로서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것이 인식이 오래 간다면 이준석은 끝이다. 뭐 이런 겁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이후 약점이 된 검사라는 경력과 불통, 독단 이미지, 독단 이미지 여기서 객관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 주필 칼럼이 한동훈을 보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이후 약점이 된 검사, 뭐 검사라고 약점은 아닙니다. 네, 그건 직장이니까. 많은 이자는 배신자라는 그런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경력과 그다음에 불통이라는 것. 독단 이미지를 넘어서야 하는데 그건 원래 캐릭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들 많이 합니다. 젊은 보수 정치인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또 국민의힘 그 자체에 있고 국민의힘 당원들은 또 주변 강성 세력은 애국적이겠지만 좀
조금 더욱더 이 세상에 더 활력 있게 변화를 해나가는 그러한 애국적이진 보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변화를 조금 줘가면서 드라이브를 시키는. 만약에 민주당이 국힘에 처지였다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을 해본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세훈 대 한동훈이 만약에 경선이 됐으면은 어땠을까? 민주당이 국힘에 처지였다면 말이죠. 이준석과 단일화로 갔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을 할 필요 없이 지금 현재에서 이 보수가 혁신을 하면은 상당히 중요하다. 혁신만 하게 되면 자기 혁신만 하고 미래를 지향적으로 좀 시각을 돌리면은 보수로서는 충분히 그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습니다. 4년 전에는 국힘 당원들이 30대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기도 했지 않습니까? 국힘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에도 한동훈을 당대표로 또 선출했지 않습니까? 이게 비록 오류가 있었어도 하여튼 역사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빨리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이 젊은 30대 이준석과 한동훈은 50대 한동훈은 빨리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불능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불통, 독선, 이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지적한 그들의 실패의 캐릭터입니다. 불통 이미지와 독선,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격 자체가 이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조선일보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한동훈이가 상당히 유념을 해봐야 될 것이다. 아마 한동훈의 정치는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캐릭터가 불통이자 독선적이다 이렇게 이게 나타나면요 정치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두 사람은 미래가 어둡습니다. 정치적 미래가 어둡고 한동훈은 나이가 50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렵다. 이준석이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보수 정치는 작년 12월 3일 이후 악몽과 같은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그저 대선 모든 엉망진창의 종합결정판이 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속에서 작지만 큰 희망, 불씨 이것을 보았다는 것.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50% 이상이 보수를 희망하고 있다는 건 바로 이 사실. 그리고 진보를 희망하는 것은 많아야 30%, 30%. 그리고 중도가 15에서 20% 친다면 20% 정도 친다면 진보는 25% 정도로 치면 되겠습니다. 이 보수가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씨가 죽지 않고 좋은 보수 또 좋은 정치, 좋은 나라로 가는 그런 미래를 열면서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해야 한다고 이렇게 양상훈 주필은 얘기합니다. 저 또한 보수가 절대적 희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치로서도 나타내준 이거는 대단한 것이다. 보수는 미래의 희망이다. 한국 보수. 다음엔 반드시 필승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